70세에도 배워야 하는 이유, 정약용이 말하는 평생학습. 제가 만난 82세 할아버지는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매일 30분씩 새로운 걸 배웠을 뿐이야. 여러분, 나이 70이 넘으면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뭔가를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나실 겁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 그는 55세에 유배를 떠나 73세까지 18년간 강진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나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이 기간에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60대, 70대의 말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정약용의 일일신후일신 학습법 5단계를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3개월 안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75세의 프로그래밍을 배워 앱을 개발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3,000명이 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해드렸습니다.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함께 개발한 다산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상까지 받았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7% 낮다는 것입니다. 이건 2023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의 가소성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평소와 반대 손으로 들어보시겠어요? 어색하시죠?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미 250년 전에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쓴 여유당전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늙은 소나무가 새 가지를 내듯이 사람의 정신도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 다만 스스로 늙었다고 포기하는 자만이 진짜로 늙을 뿐이다. 실제로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 의학을 독학했습니다.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를 쓸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죠. 그것도 스승 없이 책만으로 독학해서 말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이 60세에서 80세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하루 30분씩 새로운 것을 학습한 그룹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부피가 6개월 만에 평균 2.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노년기 학습이 젊은이보다 더 효과적인 영역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60세 이후의 뇌가 20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결정화된 지능입니다. 쉽게 말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정약용이 60대에 쓴 목민심서를 보세요. 이 책이 왜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학 교과서가 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암기력과 순발력으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40년간 관직 생활을 하며 쌓은 경험, 유배지에서 만난 백성들의 고충, 수많은 책에서 얻은 지식이 하나로 융합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제가 만난 박정희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세시고요. 은퇴 전 40년간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옛날 방식으로 최신 자동차 고치기 라는 독특한 콘텐츠로 6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모으셨습니다. 젊은 유튜버들이 최신 장비로 설명하는 것과 달리 이분은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감과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안다. 는 내용의 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넘었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라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은퇴하신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자신의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을 학습과 저술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늙어서 얻는 한 가지 특권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을 온전히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에이, 정약용은 천재잖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나이 70에 무슨 공부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복잡해.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73세에 컴퓨터 배우러 가자고 했더니 내가 무슨 프로그래머 되려고 컴퓨터를 배우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머니는 파워포인트로 손주들 성장 앨범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적이 없었어. 정약용도 처음부터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28세에 과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33세에 또 떨어졌고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겠죠. 그런데 정약용은 매번 떨어질 때마다 공부 방법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에는 암기 위주에서 이해 위주로 바꿨고, 두 번째 실패 후에는 혼자 공부해서 스터디 그룹으로 전환했으며, 세 번째 도전에서는 실용 학문과 고전을 접목시켰습니다. 결국 39세에 장원급제했습니다. 11년의 실패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공이었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순자 할머니는 81세이신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고 왔죠. 할머니는 처음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이 구절을 읽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슬픔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배움은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약이요, 늙은 육체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묘약이다. 할머니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선도 제대로 못 그었죠. 그런데 6개월 후 할머니의 작품이 구청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제목은 81세 나의 첫 번째 작품전이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도 곧 따라가야지 했는데 붓을 잡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내일 그릴 그림이 기다려지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약용이 60대 이후에도 500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법, 11신우일신 5단계 학습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 일깨우기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을 투자하세요. 정약용은 매일 아침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어제 몰랐던 것 중 오늘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둘째, 평소 궁금했지만 미뤄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죽기 전에 꼭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커피 한 잔과 함께 노트를 펴고 딱 하나의 궁금증을 적으세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손주가 하는 게임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지? 화요일에는 주식 투자 나도 할 수 있을까? 수요일에는 김치냉장고는 어떻게 김치를 오래 보관하지? 이런 식으로요. 이것만 해도 1년이면 365개의 호기심이 쌓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30분 집중 학습입니다.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하세요. 정약용은 반각습이라는 독특한 학습법을 사용했습니다. 반각은 30분입니다. 그는 말했죠. 30분을 넘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30분이 안 되면 깊이가 없다. 딱 30분 온 정신을 집중하라.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타이머를 정확히 30분 맞춥니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둡니다. 한 가지 주제만 파고듭니다. 25분은 학습하고 5분은 정리합니다.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70세에서 75세 분들은 영상 강의 15분 보시고 필기를 15분 하세요. 75세에서 80세 분들은 영상 강의 10분 보시고 따라하기를 20분 하세요.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음성 강의를 들으며 30분 내내 따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전 적용입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세요. 정약용은 배운 것을 당일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배웠으면 반드시 써먹어라. 예를 들어 월요일에 스마트폰 사진 찍기를 배웠다면 오후 2시에는 집 안 물건 10장을 찍어보세요. 2시 30분에는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가족에게 보내보세요. 3시에는 받은 칭찬에 답장을 하세요. 화요일에 유튜브 검색을 배웠다면 오후 2시에는 좋아하는 가수를 검색해보세요. 2시 30분에는 세계 영상을 보세요. 3시에는 마음에 드는 영상을 저장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기록과 성찰입니다. 저녁 8시에 하세요. 정약용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습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적지 않으면 내일 아침 까먹는다. 적어야 내 것이 된다. 학습일기는 이렇게 쓰세요. A사 용지 반 페이지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첫째, 오늘 배운 것을 한 줄로 적습니다. 둘째, 가장 신기했던 점을 한 줄로 적습니다. 셋째, 내일 더 알고 싶은 것을 한 줄로 적습니다. 넷째, 오늘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매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배운 것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기, 가장 신기했던 점은 한 번에 여러 장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내일 더 알고 싶은 것은 동영상도 보낼 수 있는지, 오늘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렇게요.
5번째 단계는 전수와 나눔입니다. 주 1회 실천하세요. 정약용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도 더 깊이 배웠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배움이다.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매주 일요일 배운 것 중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세요. 손주에게 어른 게임을 가르쳐도 좋고,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팁을 공유해도 좋고, 가족 단톡방에 유용한 정보를 올려도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도전 미션을 드립니다. 1일차 월요일은 호기심 찾기입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 3개를 적으세요. 그중 가장 끌리는 것 1개를 선택하세요. 선택한 이유를 한 줄로 적으세요. 2일차 화요일은 정보 수집입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3개를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 느낌을 기록하세요. 3일차 수요일은 첫 시도입니다. 30분 동안 직접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으니 일단 시도하세요. 어려웠던 점을 메모하세요. 4일차 목요일은 반복 연습입니다. 어제 실패한 부분을 다시 도전하세요. 작은 성공 하나를 만드세요. 성공한 순간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5일차 금요일은 심화학습입니다. 좀 더 어려운 단계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배우세요. 배운 내용을 정리하세요. 6일차 토요일은 응용하기입니다.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세요.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해 보세요. 결과물을 만들어 보세요. 7일차 일요일은 나누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르쳐 보세요. 일주일 소감을 정리하세요. 다음 주 목표를 정하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이번 주 도전할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다시 와서 도전 결과 무엇을 해냈습니다. 라고 추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직접 쓴 시니어 학습법 가이드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가르치며 발견한 공통적인 실수들과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코딩 마스터가 되겠다. 는 잘못된 예입니다. 3개월 안에 카카오톡 완벽하게 쓰기. 가 올바른 예입니다.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두 번째 실수는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만 보고 독학하겠다. 는 잘못된 예입니다. 같은 나이대 스터디 모임 찾기. 가 올바른 예입니다. 지역 문화센터 시니어 강좌에 참여하세요. 네이버에서 시니어 배움터를 검색해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세요. 가족과 함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실패하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난 안 돼. 라고 한번 실패 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다시. 가 올바른 예입니다. 정약용의 실패 극복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실패는 데이터 수집이다. 둘째, 왜 실패했나 분석한다. 셋째, 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한다. 넷째, 작은 성공을 축적한다. 다섯째, 큰 성공으로 연결한다. 네 번째 실수는 젊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5분 만에 하는데. 는 잘못된 예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1% 성장. 이 올바른 예입니다. 기억하세요. 20대의 속도보다 70대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암기력보다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순발력보다 인내력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배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끝내는 것은 잘못된 예입니다. 배운 당일 3번 이상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예입니다. 정약용의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배운 지 3시간 내에 사용하고 3일 동안 매일 반복하고 3주 동안 주 3회 이상 활용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박영수님은 72세 전직 초등교사이십니다. 2023년 1월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은퇴 후 5년간 TV만 시청했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으며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었고 죽는 날만 기다린다. 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6월에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기를 선택했고 하루 30분씩 유튜브로 독학했으며 정약용 학습법을 적용했습니다. 2024년 6월 현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디지털 일러스트 작품 50개를 완성했고 손주들과 그림을 그리며 소통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이며 의사 상담 후 우울증 약을 중단했고 매일 아침 오늘은 뭘 그릴까 하며 기대감을 갖습니다. 본인 인터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60대에 의학을 배웠다는 걸 알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72세에 디지털 그림을 배운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철수님은 76세 전직 은행원이십니다.
2022년에는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사용했고 자녀에게 100% 의존했으며 은행 업무는 직접 방문만 했고 월 용돈은 자녀가 현금으로 줬습니다. 3개월 프로그램 참여 후 2023년에는 카카오페이를 마스터했고 온라인 뱅킹을 자유자재로 하며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시청하며 주식 앱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인 2024년 현재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시니어를 위한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월 수입 150만 원을 받고 유튜브 채널 76세 할배의 스마트 금융을 운영하며 구독자 8,500명을 모았고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께 금융 조언을 구합니다. 구체적 수치 변화를 보면 인지능력 테스트가 71점에서 89점으로 25% 상승했고 우울 척도가 18점에서 7점으로 정상 범위가 되었으며 사회활동 시간이 주 2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늘었고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10%에서 85%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79세 전업주부이십니다. 영어 회화에 도전했는데 동기는 미국 사는 손주와 대화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과정은 이랬습니다. 1개월 차에는 알파벳과 기초 단어 50개를 익혔고 3개월 차에는 간단한 문장을 만들었으며 6개월 차에는 화상통화로 손주와 인사했고 1년 차에는 10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18개월이 지난 현재는 매일 손주와 15분 영어 통화를 하고 넷플릭스를 영어 자막으로 시청하며 경로당에서 영어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세에 시작한 영어, 이제는 내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종 3일 전까지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내가 73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것이다. 20세에 배우면 50년을 쓸 수 있고 70세에 배우면 3년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 3년이 없다면 그 사람의 남은 생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즐거움, 내일이 기다려지는 설렘.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80세이신가요? 90세까지 10년 남았습니다. 75세이신가요? 15년이나 남았습니다. 70세이신가요? 20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약용이 55세에 유배 가서 73세까지 18년 동안 500권을 썼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3,000명의 어르신 중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고 대화 주제가 풍부해졌으며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건강 수치가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행복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내가 죽기 전에 꼭 배우고 싶은 것을 상단에 적으세요. 3개를 적으세요. 그중 가장 쉬운 것에 동그라미 치세요. 내일 아침 9시 그것을 검색해 볼 것을 다이어리에 적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카톡 이모티콘 보내기도 좋고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찾기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꽃 사진 찍기도 좋고 인터넷으로 날씨 확인하기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사회는 활기찬 시니어들을 보며 나이듦에 대한 편견을 버립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한다. 여러분이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배운 정약용의 5단계 학습법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10분 호기심 일깨우기, 오전 30분 집중 학습, 오후 1시간 실전 적용, 저녁 10분 기록과 성찰, 주 1회 전수와 나눔. 이 방법으로 3개월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3,000명이 증명했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몇 살 누구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의 혼자여도 행복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70세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시작하세요. 정약용도 응원할 것입니다.
시니어 맞춤 학습 플랫폼을 추천해드립니다. 완전 초보용으로 스마트폰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문화센터 전국 227개 지점에서 대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대한노인의 정보화 교육은 무료로 기초부터 가르쳐드리며 복지관 스마트 시니어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초급용으로 스마트폰 기본 사용이 가능한 분들은 네이버 시니어 TV에서 큰 글씨와 느린 설명으로 학습하실 수 있고, 크몽 시니어 맞춤 강의에서 1:1 화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 시니어 배움터는 구독자 20만의 인기 채널입니다. 중급용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분들은 클래스 100일 시니어관에서 취미 중심 강의를, 에듀일 시니어 과정에서 자격증 과정을,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 학습법 체크리스트를 매일 활용하세요. 아침 10분 호기심 일깨우기 완료, 오전 30분 집중 학습 완료, 오후 실전 적용 완료, 저녁 학습일기 작성 완료, 이번 주 나눔 실천 완료. 이렇게 체크해 나가세요. 연령대별 추천 학습 분야입니다. 70세에서 75세 활동적 시니어분들은 스마트폰 고급 활용, SNS 소통법,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기초 영어 회화를 추천합니다. 75세에서 80세 안정적 시니어분들은 태블릿 활용법, 디지털 사진과 영상 편집, 온라인 독서 모임, 화상통화 마스터, 건강관리 앱 활용을 추천합니다. 80세 이상 실버 시니어분들은 음성 인식 AI 활용, 간단한 게임으로 두뇌 훈련, 가족과 사진 공유, 음악 스트리밍 즐기기, 종교 활동 온라인 참여를 추천합니다. 정약용 명언 모음입니다. 배움의 벽에 붙여두고 매일 읽으세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배움에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진정 아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스승이다. 늙어서 배우는 것은 젊어서 배우는 것보다 값지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씹어먹는 것이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면 만 가지를 미루어한다. 배움을 멈추는 날이 진짜 늙는 날이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그것이 젊음의 비결이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라. 자주 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기억력이 나빠서 배워도 까먹는다고요? 정약용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결책은 반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배운 것을 매일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일주일 후 다시 읽고 한 달 후 또 읽으세요. 3번 읽으면 평생 기억됩니다. 자녀들이 나이 든 부모가 무슨 공부냐고 한다고요. 정약용의 아들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었죠.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자녀들의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외롭다고요. 혼자 시작하되 함께 성장하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온라인 카페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찾으세요. 70대 코딩 클럽, 실버 유튜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다고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의 실패는 20세의 실패보다 가볍다. 이미 충분히 살았기에 잃을 것이 없고 실패에도 경험이라는 자산이 남는다. 돈이 많이 드냐고요? 유튜브는 무료입니다. 도서관도 무료입니다. 복지관 교육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책만으로 독학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80세 혹은 85세가 된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왜 70세 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70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라고 뿌듯해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사는 길, 다른 하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드는 길. 정약용은 55세의 유배를 떠나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에 길이 남는 대학자가 되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일신오일신, 매일 새롭고 또 새롭게.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배움에 늦은 때란 없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이야기야. 하지만 난 정약용이 아니야. 난 평범한 사람이고 이미 너무 늦었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저는 충남 논산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92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7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사셨던 분이죠.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죽기 전에 내 이름 석자라도 써보고 싶어서 였습니다. 처음엔 연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30분씩, 정확히 30분씩 연습했습니다.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이까지. 6개월 후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난 89세에 할머니는 증손자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증손자야, 할미가 글을 배워서 너한테 편지를 쓴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라.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 이 편지를 받은 증손자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편지를 받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가 87세에 한글을 배운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의사가 될게요. 현재 92세인 이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짧은 두세 줄이지만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매일 쓰실 수 있냐 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약용이라는 양반이 70이 넘어서도 500권을 썼다면서요. 나는 87에 시작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쓸 거예요. 여러분, 87세에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있습니다. 92세에도 매일 일기를 쓰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으십니다. 제가 15년간 시니어 교육을 하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단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베개 옆에 노트와 펜을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2024년 월 1, 나는 살이다. 오늘부터 나는 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노트를 보세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나는 오늘 을 배운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의 5단계 학습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10분 호기심을 일깨우세요. 둘째, 오전 30분 집중해서 학습하세요. 셋째, 오후 1시간 배운 것을 실전에 적용하세요. 넷째, 저녁 10분 하루를 기록하고 성찰하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이 5가지만 3개월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최고령 학습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92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101세에 첫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시집이 150만 부나 팔렸죠. 시바타 할머니의 시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8세에 나는 아직도 배운다. 매일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매일 새로운 감동을 하나씩. 죽는 날이 졸업식이라면 나는 아직도 1학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직 1학년입니다.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K 시니어의 저력을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70대, 80대, 90대가 세계에서 가장 배움에 열정적인 세대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약용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늙음이란 육체가 늙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늙는 것이다. 배움을 멈춘 20세 청년보다 배움을 시작한 70세 노인이 더 젊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열정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55세에 유배를 떠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완벽한 나이입니다. 75세,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80세, 지금이 적기입니다. 85세, 늦지 않았습니다. 90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시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일일신오일신. 매일 새롭고 또 새롭게. 이것이 정약용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제2막을 응원합니다.